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현재 청약이 진행 중인 그린광학과 더 핑크퐁 컴퍼니의 기업 분석과 수혜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 확정, 애매하네, 2019년에 상장하지?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그린광학과 더 핑크퐁 컴퍼니는 11월 6일 목요일 청약을 시작하여 11월 7일 금요일 청약이 마무리됩니다. 두 종목 동시 청약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청약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추가적으로 실권주 청약도 있습니다. 샤페로는 실권이 없어 실권주 청약이 진행되지 않고 코아스템 케모는 실권이 발생하여 실권주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코아스템 케모는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인데 루게릭병 치료제인 뉴로나타 R이 임상 3상 1차 지표 충족에 실패하며 급락한 이후 반등 없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1,440원인데 유상증자가가 1,307원으로 약 10%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주가가 반등 없이 하락을 이어가고 있고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이기에 이번 실권주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종목 청약의 환불일은 주말을 포함한 4일 뒤인 11월 11일 화요일입니다. 환불일이 4일로 긴 점은 단점입니다. 상장 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광학의 상장일은 11월 17일 월요일로 나와 있고 더 핑크퐁 컴퍼니의 상장일은 11월 18일 화요일로 나와 있습니다. 예상 상장일이 변하지 않는다면 두 종목 모두 단독 상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그린광학을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광학은 이름처럼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제조된 제품은 방산, 디스플레이, 반도체, 우주항공 등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 제품별 매출을 살펴보면 매출의 대부분이 방산,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만 해도 디스플레이 매출이 방산보다 많았지만 2023년 이후 방산 매출이 크게 늘어나며 최근에는 방산 비중이 55%가 넘습니다. 그린광학 제품의 주요 사용체를 살펴보면 유도무기 등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유도무기란 목표물을 정확하게 찾아가는 무기를 뜻합니다. 유도무기의 맨 앞에는 유리 형태의 돔이 있습니다. 해당 돔을 통해 외부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기에 돔 표면의 균일도와 투과율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유도무기 목적에 적합한 소재를 선택하여 정밀 가공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무기 안에 사용되는 내부 광학계도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린광학은 국내 업체 외에도 이스라엘, 미국 방산기업에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수 비중이 약 78% 정도로 매출의 대부분은 아직까지 내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린광학의 매출 53.73%는 상위 3개 회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 3개 회사의 매출이 절반이 넘기에 매출이 편중된 위험이 있습니다. 이어서 수익성 지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광학의 매출을 살펴보면 2022년 매출이 제일 높았고 이후 2022년 매출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3년에는 적자로 전환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2023년 매출이 줄고 적자로 전환한 데는 주요 시장인 디스플레이 반도체 부진에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고객들의 주문이 감소하며 적자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품목별 매출을 살펴보면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매출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도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기술 경쟁력과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한 영향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흑자 전환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린광학은 적자 기업이기에 기술 성장 기업 특례로 상장합니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기술신용평가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았고 모두 A등급을 받았습니다. 기술평가 내용을 일부 살펴보면 특정 소재의 경우 국내 최초로 상용화하였고 해외 선진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설계, 제조, 완성도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경쟁사 대비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린광학은 방위산업체 내국가의 매출 비중이 50%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방위산업 특성상 쌍방 독과점적인 성격을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린광학은 개발 단계부터 생산, 납품을 모두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자가 칼자이즈, 니콘과 같은 100년 이상 된 기업이라고 합니다.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선 다양한 시장 레퍼런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린광학은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상장된 5개 회사를 비교회사로 선정하였습니다. 5개 회사의 평균 펀은 25.41로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적자회사이기에 2027년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154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반으로 21,211원의 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추정 매출을 요약해보면 올해 이후 방산 매출, 광학 소재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특히 방산 매출이 매우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그린광학은 사실상 방산기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당 평가가액에서 24.57% 할인율을 적용한 16,000원이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이 되었고 공모가는 상단인 16,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요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요예측에는 2196개의 기관이 참여하여 962.3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참여한 기관이 많고 경쟁률도 높았습니다. 의무보유하격은 건수 기준 69.17%, 수량 기준 65.43%로 매우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수요예측 결과는 매우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수요예측 결과를 살펴보면 공모가로 정해진 16,000원에 가장 많은 수요예측이 몰렸습니다. 상단 초과에도 3.5%가 있었습니다. 공모가 미만에는 단 한 건의 분포도 없었습니다. 기간별 의무보유하격을 살펴보면 단기인 15일이 가장 많았고 3개월이 두 번째, 1개월이 세 번째, 6개월이 가장 적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수요예측에 비하면 3개월, 6개월 분포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수요예측 개편 이후 진행된 수요예측의 의무보유하격 수치와 비교해보면 그린광학의 65.43%는 큐리오시스 다음가는 매우 높은 의무보유하격 수치입니다. 그린광학은 공모가 16,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872억 원입니다.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닙니다. 유통가능 비율은 36.46%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가능 금액은 683억 원입니다. 다만 의무보유하격이 배정되면 490억 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은 53.12%로 다소 많은 편이고 규모가 작지 않기에 금액으로도 큰 363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의 대부분은 벤처금융 VC입니다. 게다가 자녀 지분 없이 전량 매각 가능한 주주들이 많기에 상장 당일 매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기존 주주들의 취득 단가를 알아보면 2021년 이후 지분을 취득한 주주는 7,700원에서 11,500원 사이였습니다. 올해 6월에 지분을 취득한 주주도 공모가보다는 훨씬 낮은 9,000원이었습니다. 그린광학의 상장 유통 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과 비교해보면 이뮨온시아, NRB보다 조금 더 크고 한라캐스트, 동방메디컬보다는 조금 작은 수준입니다. 그린광학의 상장 유통 물량은 평균보다 큰 편입니다. 이번 공모에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이 없습니다. 그린광학의 정규직 직원 수는 258명이고 독특하게 국민연금 연봉자료를 미공개 시청하였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규모는 80억 원으로 규모가 작은 편입니다. 이번 공모는 신영증권 단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영증권은 10월 31일 오후 5시 이후에 개설된 계좌는 청약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일반 100% 등급의 경우 최대 16,000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16,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1억 2,800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50주입니다. 50주의 청약 증거금은 4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공모에는 환매 청구권이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모는 기존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없습니다. 이번 공모는 모두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그린광학은 상장의 공모가 16,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64,000원, 하한가 60%는 9,600원입니다. 청약을 결정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가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더 핑크퐁 컴퍼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핑크퐁 컴퍼니는 핑크퐁, 아기상어와 상어가족, 호기, 니니모, 베베핀, 실룩과 그 가족들 등
캐릭터 IP 기반의 컨텐츠를 보유한 미디어 기업입니다. 대표 캐릭터는 핑크퐁과 아기상어, 베베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핑크퐁 컴퍼니는 핑크퐁, 아기상어와 같은 캐릭터를 기반으로 영상, 음원, 광고, 라이선스, MD, 공연, 게임, 앱 등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제 품목별 매출 내역을 살펴보면 콘텐츠를 활용한 영상, 음원, 앱, 공연 광고 등의 매출이 가장 많은 6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MD 매출이 14.6%, 라이선스 매출은 10%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매출을 살펴보면 영상 매출이 2025년 상반기 기준 48.25%로 가장 큰 수입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상 매출은 유튜브, IPTV, OTT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상 유튜브 수익이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2024년 유튜브 매출이 국내는 1억 원, 해외는 무려 239억 원이나 됩니다. 제가 천년만년 유튜브를 해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일 것 같습니다. 더 핑크퐁 컴퍼니의 유튜브 채널은 총 15개인데 가장 큰 채널은 베이비샥 채널입니다. 구독자가 무려 8,360만 명이나 되고 대표 영상의 조회수는 무려 162억 3,915만 뷰입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을 인기 순으로 조회해보면 163억 회를 기록한 영상 외에도 억 단위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들을 자세히 보시면 조금 의아한 점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인기가 높은 12개의 영상 중 단 2개의 영상을 제외하면 모두 5년, 7년, 무려 9년 전 영상들입니다. 해당 채널의 최근 영상 조회수를 살펴보면 예전만큼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매출이 높은 MD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력 상품은 핑크퐁 및 아기상어의 사운드를 활용한 사운드북 및 사운드 패드류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교육용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코딩 컴퓨터, 두들북 등의 제품도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핑크퐁의 네이버 스토어를 가보면 두들북, 사운드북이 베스트 아이템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사운드북이 뭔지 궁금해 눌러봤는데 사운드북이란 말 그대로 사운드는 물론 대사, 동요 등이 나오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제품이 국내외에도 아마존 등을 통해 해외에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핑크퐁 컴퍼니의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내수가 약 25%, 수출이 약 75%로 수출 비중이 더 높습니다. 이는 유튜브 수익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2022년 매출이 급증한 이후에는 매출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출은 감소하였지만 영업이익률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매출이 크게 감소한 이후로 중화권 MD 매출이 급감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컨텐츠 매출이 늘어나며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핑크퐁 컴퍼니는 핑크퐁과 아기상어 등 기존의 IP가 성숙기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요 캐릭터인 베이비샥, 핑크퐁, 베베핀의 전세계 구글 검색량 추이를 살펴보면 베이비샥, 아기상어의 인기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아기상어의 검색량은 2019년 정점을 찍었습니다. 당시 아기상어 유튜브 영상의 열풍으로 더 핑크퐁 컴퍼니의 이전 이름인 스마트 스터디는 시가총액 1조가 넘는 기업을 의미하는 유니콘 기업 1순위로 지목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이후 검색량이 급감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핑크퐁 컴퍼니의 차세대 IP인 베베핀이 있습니다. 올해 7월 24일 베베핀을 활용한 베베핀 극장판 사라진 베베핀과 핑크퐁 대모험이라는 영화를 개봉하였지만 관객 수는 22만 명이었습니다. 작년 비슷한 시기에 개봉한 사랑의 하츄핑이 전국적인 인기를 끌며 124만 명의 관객 수를 기록한 것에 비해 다소 아쉬운 기록입니다. 더 핑크퐁 컴퍼니는 주요 캐릭터들의 인기가 감소하고 있고 새로운 캐릭터가 아직 본격적으로 인기를 끌지 못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핑크퐁 컴퍼니는 공모가 산정을 위해 국내 회사에서는 유일하게 SAMG 엔터, 일본의 카도카와와 산리오, 토웨이 애니메이션을 비교회사로 산정하였습니다. 4개 회사를 비교회사로 산정하여 주당 평가가액 44,864원을 구한 것입니다. 여기에 15.3% 할인율을 적용한
38,000원이 희망 공모가액 밴드 상단이 되었고 공모가는 상단인 38,0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더 핑크퐁 컴퍼니의 공모가 산정에는 수익가치 PER이 산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확정된 공모가 38,000원은 2024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면 퍼가 무려 109.2나 됩니다. 올해 상반기를 적용한다고 해도 72.92로 매우 높은 수준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핑크퐁 컴퍼니의 수요 측에는 2,300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경쟁률은 615.89대 1이었습니다. 많은 기관이 참여했지만 공모 규모가 조금 큰 편이기에 타 종목 대비 경쟁률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무보유합약은 건수 기준 37.26%, 수량 기준 30.42%입니다. 높은 의무보유합약이긴 하지만 최근 5, 60%가 넘는 청약들이 많았기에 다소 아쉬운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요 측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상단에 대부분의 수요 측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하단에도 한 건, 하단 미만에도 한 건의 수요 예측이 있었습니다. 0.09%밖에 안 되지만 두 건이 있었다는 점 아쉽습니다. 더 핑크퐁 컴퍼니의 의무보유합약을 이전 의무보유합약과 비교해보면 평균 47.65%에 비해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신청한 의무보유합약의 대부분은 15일 1개월입니다. 장기인 6개월 3개월은 세나테크놀로지보다 낮은 정도입니다. 의무보유합약이 단기에만 몰려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핑크퐁 컴퍼니는 공모가 38,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5,453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큰 회사입니다. 유통가능 비율은 33.84%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가능 금액은 1,845억 원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 비율을 보면 58.81%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규모가 매우 크기에 금액으로도 무려 1,085억 원입니다. 더 핑크퐁 컴퍼니의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출판사가 2대 주주, 주요 주주인 상황입니다. 사실 더 핑크퐁 컴퍼니의 김민석 대표이사는 삼성출판사 김진용 대표이사의 장남입니다. 회사는 처음에 삼성출판사 100% 자회사로 시작하였고 이후 투자를 받으며 분리된 상황입니다. 삼성출판사의 주가를 살펴보면 핑크퐁, 아기상어 상장 관련 뉴스가 나올 때면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현재 삼성출판사의 주가는 2024년 고점에 비하면 아직 낮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KT도 7.8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3대 주주입니다. 상장에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벤처금융 VC입니다. 그 외 기타 소액주도 약 82만 주 매각이 가능합니다. 더 핑크퐁 컴퍼니의 소액주주는 302명으로 많은 편입니다. 더 핑크퐁 컴퍼니는 현재 비상장 플랫폼에서 거래가 가능하고 현재 주가는 공모가보다 21,000원이 높은 59,000원입니다. 하지만 비상장 거래는 매우 적은 거래로도 급격히 하락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년 전에는 78,000원이었던 주가가 최근까지는 15,000원까지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비상장 플랫폼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2,000원에서 731주 거래로 34,200원이 되었고 281주 거래로 44,000원이 되었습니다. 이후 173주 거래로 5만원이 되었고 단 170주 거래로 6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비상장 거래는 거래량이 매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주주의 단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투자 설명서에는 기존 주주의 단가를 알 수 있는 현황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존 주주는 오래된 주주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공모가보다는 단가가 낮을 것으로 추정이 될 뿐입니다. 더 핑크퐁 컴퍼니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이전 상장 종목과 비교해보면 산일전기, 아이스크림 미디어보다 크고 대한조선, 달바글로벌보다는 조금 작은 수준입니다. 더 핑크퐁 컴퍼니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매우 큰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우리 사주잡에 배정된 주식은 없습니다. 회사의 정규직 직원 수는 314명이고 평균 연봉은 국민연금 기준 5,808만원입니다. 이번 공모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규모는 190억 원입니다. 배정 규모가 큰 편이긴 하지만 대형 IPO 수준은 아닙니다. 이번 청약은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으로 진행이 됩니다. 미래에셋증권에 좀 더 많은 63%의 주식이 배정되었고 삼성증권은 이보다 적은 38%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 기간 중에도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청약 시 모두 우대 200% 등급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최대 청약 주식수는 3만 1000주, 청약 증거금은 5억 8,900만 원입니다. 삼성증권도 청약 수수료 2,000원이 있고 청약 기간 중 비대면 계좌 개설하셔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가장 낮은 온라인 전용 50%의 경우 4,500주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증거금은 8,550만 원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은 등급 이름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전용 등급 인부들이 지점으로 가신다고 해도 더 청약하실 수도 없습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두 증권사 모두 10주입니다.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19만 원입니다. 이번 공모에는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환매 청구권이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공모는 기존 주주가 자신의 집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없습니다. 이번 공모는 모두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더 핑크퐁 컴퍼니는 상장일 공모가 38,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15만 2천원, 하한가 60%는 22,800원입니다. 청약을 결정하신 분들을 위해 최상의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광학, 더 핑크퐁 컴퍼니, 그리고 코아스텔캐몬의 실권주 청약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실권주 청약은 현재 주가와 차이가 크지 않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모주 청약인 그린광학과 더 핑크퐁 컴퍼니 두 종목을 청약할지 자금을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기관 투자자 수요일치 결과를 비교해보면 의무보유 확약에서 그린광학이 압도적으로 좋은 상황입니다. 두 종목을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린광학은 광학 부품을 방산에 납품하는 방산 테마를 가지고 있고 상장일 유통물량은 683억 원, 의무보유 확약이 배정된다면 494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기존 주주 비율은 53%이고 현재 적자 회사이지만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성장 특례로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기술평가 등급은 모두 A등급을 받았습니다. 더 핑크퐁 컴퍼니는 유명한 핑크퐁 아기상어 캐릭터 IP를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상장 유통물량은 1845억 원, 의무보유 확약이 대폭 반영된다고 생각하면 1412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주주 비율은 59%이고 흑자 회사이긴 하지만 수익에 고평가된 상태입니다. 그린광학이 방산 테마가 될 수는 있지만 아주 직접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더 핑크퐁 컴퍼니는 최근 인기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유명한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테마면에선 더 핑크퐁 컴퍼니가 조금 우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두 종목의 상장 유통 물량이 많습니다. 특히 더 핑크퐁 컴퍼니의 기존 주주가 매우 많고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할 땐 그린광학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연속 상장이 이어지는 상장 일정상 그린광학이 먼저 상장하기에 더 핑크퐁 컴퍼니보다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7일 금요일 세나테크놀로지와 큐리오시스에 환불금이 들어옵니다. 무려 10조 8조 원의 청약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두 종목은 환불일이 주말을 포함한 4일임에도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두 종목 모두 아주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최근 기세가 너무 무섭습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수혜측이 좋았던 그린광학은 일단 참전하고 더 핑크퐁 컴퍼니는 균등을 하신 후에 그린광학 남는 자금 정도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린광학은 배정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신영증권 하나로 진행이 되기에 균등 배정 주식수 한 주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례 경쟁률 3,000대 1 기준으로는 한 주에 2,400만원, 4,000대 1 기준으로는 한 주에 3,200만원입니다. 만약 풀청약하실 경우에는 4주에서 5주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핑크퐁 컴퍼니는 인지도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과 같은 대형 증권사로 진행이 되기에 균등 배정은 추첨한 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 고민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은 배정 주식수도 차이가 나지만 청약 한도가 매우 크게 차이가 납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청약 한도가 매우 높기에 미래에셋증권으로 비례가 몰릴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삼성증권보다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많이 받을 생각이 없다면 미래에셋증권보다 삼성증권으로 참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